주문하시죠, 대표님. 저 생강차요. 아니 왜? 생강차가 있어요. 생강차 저 40대 미만은 받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명함을 누가 아니, 괜찮으면 콜라 이런 거 드시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생강차라고? 이상하다. 저 같은 좀 배가 나온 사람들한테 적합한 과자네요. 저도 배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자꾸 그 아재 멤버에 끼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아직 청년이잖아요. 아, 청년 맞습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피칭 자료 준비했고요. 발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하의 껍질 펠릿 제조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청하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하는 펠릿을 제조하고 연구하며 체험학교까지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현재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이지만 9개의 지원사업과 창업활동을 하나의 아이템으로 따왔습니다. 바로 펠릿으로 따왔습니다. 펠릿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가격입니다. 펠릿은 현재 1kg당 800원에서 1200원 사이의 가격 경쟁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에서 1.5일에 평균 20kg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기에 이제 연료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합니다. 또한 높아지는 이제 목재 펠릿의 가격으로 인해서 펠릿이라는 아이템 자체의 활용 도미가 정말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이것을 바꿀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펠릿은 높은 수율로 인해서 이제 살아있는 나무까지 자르고 있는데요. 원래 기존 같았으면은 쓰지 않는 나무나 쓰지 않는 목재로 생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이오 에너지니까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나무까지 이제 펠릿화를 시켜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럽의회는 지금 현재 무분별한 산림 바이오매스를 이제 줄이라고 공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솔루션을 하나 제기했습니다. 바로 버려지는 동 껍질을 사용해서 펠릿을 제조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펠릿으로 제조할 수 있는 작물은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밤, 호두, 땅콩, 은행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산량이죠. 5만 톤, 1000톤, 10,000톤, 뭐 국내 전체 나무 중에 10% 있는데 이에 대한 이제 껍질들은 전부 버려지거나 폐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 두 문제를 이 버려지는 동 껍질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들. 9개의 지원 사업을 받으셨다고? 9개의 지원 사업이 아니고 활동까지 포함해서 지원 사업은 4개 정도 받았습니다. 이 아이템으로? 네,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개발이 된 지금? 지금 현재는 판매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요. 지금 1타입으로는 반꺼치 펠릿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타입으로는 지금 엊그저께 개발을 했던 건데요. 커피박이랑 이제 반껍질을 배분을 해서 9대1로 섞어서 이제 반껍질 커피박 펠릿을 이제 생산했고, 세 번째로 내년에 시행할 거는 이제 호두 펠릿을 적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로 뭐 어떻게 연료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 고양이나 이런 쪽으로 가나요? 펠릿은 이제 활용 범위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연료용 펠릿,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 뭐 고양이,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일반 뭐 바베큐에도 사용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연료용이랑 바베큐를 접목하고 있고, 이제 아직까지 고양이가 저의 펠릿을 좋아하지는 못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이제 진입할 수 있으면 진입하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뭔가 어색해하세요? 학생님 몇 학년이세요? 저 대학교 4학년입니다. 4학년이시고 네. 이제 곧 졸업하시겠네요? 지금 저희 대표님 오늘 이거 한다고 머리도 깎고 오시고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그러셨구나. 깔끔해지고 싶어서 맞습니다. 네. 제가 또 잘 알아봤죠. 네,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멋지다. 네. F네. T 같은데. F네. F예요? 야. 저도 F인데. 그래요? 근데 사무실에서 T 같다는 얘기 많이 혼나요. T가 멋있죠, 오늘. 네. 뭐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 네,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생이 창업을 해서 이제 미래에는 좀 방향성을 좀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나. 근데 제가 꿈이 엄청 크거든요. 네. 저는 이제 껍질에 제왕이 되는 게 꿈입니다. 껍질에 제왕. 네. 껍질에 제왕이 되는 게 꿈인데, 아까 이전에도 저는 멘토링을 하나 받고 왔습니다. 다른 이제 지원 사업에서. 근데 그 지원 사업에서 멘토님이 하신 말씀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꿈을 큰 거는 좋은데 작은 것부터 먹고 시작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B2B부터 B2C 그리고 B2G까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거 정확한 B2B를 좀 실행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만약에 대표님이 펠릿을 이제 판다면 좀 어느 쪽에 이제 판매를 하고 싶으신지 좀 그것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대표님께서 B2B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원인은 현재 펠릿에 대한 관심도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펠릿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미 숯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베큐적인 목적에서는 펠릿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펠릿으로 난방할 때 바베큐를 해 이렇게 펠릿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한다 이제 설명할 때도 저는 펠릿이라는 연료를 제조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설명해야 되는 게 문제점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B2C에서의 인지적 격차인 네, 거고 B2B는 사실상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B2B에서 구매 담당자는 펠릿 자체를 몰라서 구매를 못하진 않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가 원인일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B2B는 이제 펠릿 보일러를 설치하는 회사와의 B2B 계약 체결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펠릿 보일러 설치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 뭐 기뚜라미 뭐 등등 뭐 다양한 뭐 보일러 설치 회사들이 있는데 펠릿에 대한 이제 보일러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이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보급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게 설치하는 횟수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B2B를 하고 싶은데 이제 업체가 없으니까 설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약간 상황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지금 B2C를 좀 더 노력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네, 저도 적어야 되나요? 아니요. 저 항상 열심히 공부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공부 안 하는 사람처럼. 죄송합니다. 티 같은데? 오히려 구매 담당자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원하는 펠릿 보일러 시장에 같이 일종의 보완제죠. 네. 보완제를 이렇게 플러그인 방식으로 이렇게 껴서 들어가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오히려 바이오매스 쪽에서는 훨씬 더 접근해 볼 만한 시장은 더 큰데 네. 문제는 바이오매스 쪽은 구매 담당자가 대표님한테 요구하는 스펙과 맞아요. 물량 정도가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예, 사실 그러면 상대방 고객의 그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규모화를 이루거나 네. 혹은 다른 접근 방법을 하거나 네. 이런 다양한 풀어내야 될 숙제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여러 가지 숙제 중에 뭐에 가장 크게 직면해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열심히 한 자세? 아니죠. 자, 네. 우리 재활용, 재사용에 관련돼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는 유통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네. 소싱, 우리가 그러니까 사업 선정 과정에서 발표하시는 과정에서 듣긴 듣지만 네. 사실은 지금 아이템을 확장시킨다고 하면 네. 이 소싱을 위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도 한 가지 숙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싱된 걸 표준화시켜서 동일한 열량과 동일한 규모의 그 퀄리티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QC, 즉 생산과 QC 쪽에도 또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바이오매스 쪽으로 접근한다고 했을 땐 네. 지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해외에서 실제 그냥 벌목을 해서 파티클화해서 펠릿으로 만드는 유형의 가격이 네. 웬만한 재생보다 훨씬 더 싸기 때문에 그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산업 안에서는 일정 비율 바이오매스를 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시장의 간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간극을 우리가 네.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취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구매 담당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포인트들을 또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네, 맞습니다. 가격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요건들을 설명해서 그들에게 만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밸류를 줘야지만 그들이 구매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유통, 전처리 과정, 본 과정, 그다음에 판매 이후의 후속 과정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아직 갖춰 나가야 될, 아직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은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업은 이 스타트업은 이걸 한 번에 다 못 풀어요. 차례차례. 예. 그때 대표님이 생각할 때 가장 우리의 시급성이 뭐냐? 이게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 네. 투자자한테도 그게 중요해요. 우선순위는 그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자본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돈을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서 화합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제 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하지만 자본이 갖추지 못해서 그러지 못하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9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지원 사업도 참여한 이유가 대학생으로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자본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많이 딸리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의한 자본을 좀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좀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대표님이 이제 말씀하신 뭐 가장 부족한 점은 자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대표는 아니고요. 그 대표 같죠. 네. 제가 투자자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역설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자본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요. 네. 비즈니스에서 가장 쉬운 문제예요. 열심히 뛰고 열심히 팔아라. 그거 아니에요. 자본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네. 인풋이 자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본 소식만 해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의 층위가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부족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자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네. 자본은 들어왔을 때 가장 쉽게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자본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답변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본이 해결됐다라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뭘 풀고 싶으신 거예요? 돈이 해결이 됐다. 그러면은 자, 투자금이 10억이 들어왔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돈 어디다 쓰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딱 답이 나옵니다. 저는 기계 공정 과정을 좀 더 지금 생산량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공장 설비 라인을 다시 뜯어 고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설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네. 이때 전 과정인 유통과 네. 후 과정인 고객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얼마만큼 해결됐는지를 어필해 주셔야 돼요. 저희 이제 청아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뭐 가격 경쟁력이라는 부분을 좀 부시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 청아는 현재 아까 이제 보셨던 자료를 보시면 현재 펠릿은 800원에서 1200원 사이입니다. 근데 저희 청아의 펠릿은 키로당 400원에서 500원입니다.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가격 경쟁력이 확보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소비자 가격이고.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소비자 가격으로 400원에서 5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결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펠릿의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연료를 운반 이게 가장 또 커다란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청아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집에 무료로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밤을 새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업체들과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네. 대표님의 열정과 대표님의 진정성은 확인했는데요. 네. 고객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되면요. 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인원을 더 늘리고 기업 자체를 키워서 더 이제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잘생긴 김용 대표가 열심히 저희 집 비어있는 펠릿 창고를 채워줬었는데 네. 어느 날 못생긴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네. 고객의 창고, 그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준다고 하면 고객의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서비스가 네. 향후 비즈니스가 확장될수록 고객이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고객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기업 밸류, 그러니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잘 설계가 된 건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즈니스라는 건 네. 사업이 영속적인 상황에서 네. 고객에게 일정한 유형의 밸류와 서비스 퀄리티가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지금 대표님은 펠릿이라는 유형의 그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표님의 설명 안에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를 같이 연동시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사실은 지금 풀어야 될 수리가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지에 집중하다 보면 네. 다른 부수적인 요소는 오히려 교통정리가 될 겁니다. 흔히 말해 가지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속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네. 우리가 그러면 사업의 성장을 위해서인지 혹은 버려지는 것들에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과정에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이라든지 네. 혹은 농가소득의 증가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우리 안에 진짜 풀고 싶어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라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줘야 될 때와 네. 힘을 빼야 될 때를 명확하게 다시 구분하는 게 창업가의 역량과 에너지를 보여줘서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한테 효율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 같은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제가 더 완벽한 사람이 되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제왕이 될 거잖아요. 껍질의 제왕이 될 거잖아요. 맞습니다. 왕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왕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왕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맞죠. 맞죠. 이제 대표님 얘기 좀. 그러니까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해서 자본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실적이거든요. 예. 네. 자본이 정말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스타트업들이 사라지는 이유들 이런 걸 고민해 봤을 때 과반의 이유가 세상이 원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는다. 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수요 중심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까 B2B를 물어보셨지만 B2B 업체가 이제 없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뭐 사라지고 있는 그런 마켓에서 고객을 이제 창출하지 마시고 실제 수요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아까 제가 고양이도 여쭤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펫사노. 네, 근데 그게 어려워요. 고양이 관련된 펠렛 관련해서 시도했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껍질이 제왕이 된다면 그 산업은 어떤 마켓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도망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면승부라고 껍질의 제왕께서 정면승부, 진검승부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료 쪽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수요가 없다면 우리가 이제 그쪽에서 내가 고군분투할 것이 아니고 그 에너지로 다시 남들이 아직 허들을 못 넘고 있는 이 반려동물 뭐 예를 들면 고양이 펠릿계 대부가 되면 진짜 이쪽만 잡으셔도 일타가 되시면 꽤 괜찮은 스타트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문제의식이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나무를 뭐 파괴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펠릿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버려지는 자원을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소셜 미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만 수요가 어디로 갈 거냐 그 흘러가는 지점을 조금 더 이 열정을 조금 더 한 번만 빛을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제왕에서 대부가 되라는 건 너무 꿈을 낮추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장군 정도? 예, 대표님 시간이 돼서 어쨌든 열정과 패기 대표님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